지난주에는 MBS가 추석 때 쉬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안 했어요. 이것들이. 근데 이번 주에 또 나왔는데 2주 만에 나온 여론조사를 볼 텐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MBS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나온 모든 여론조사가 이재명 독주를 예고하는 바로 그런 한 주입니다. MBS 여론조사 일단 화면 보기 전에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 43 다음에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1 지금 그 갤럽하고 그 머니투데이하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곽상도 50억 터지고 무려 5%가 한꺼번에 빠지는 네. 대참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자, 대선 후보 적합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그 전화 면접에서 지금 머니투데이의 갤럽이 전화 면접 다자에서 처음으로 30%를 넘은 사건이 있었고요. 네, 이틀 전에. 근데 전화 면접에서는 다자에서 30% 넘기가 힘든 게 굉장히 힘들죠. 상담원이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 30%가 넘었던 사실상 최초의 사건이고요. 윤석열이 어느새 20% 떨어졌다는 이야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7%로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추세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 그래프 쭉 보니까 불편하시죠? 최근만 접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전체 그래프 맨 위에 있는 이재명 29 그리고 윤석열은 3%가 떨어져서 17 네. 그리고 홍준표는 지금 쭉 올라오는 추세에 14 여기도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싶은데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 한 자릿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9%.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밴드웨건 효과가 지금 작동을 하는 거죠, 제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낙연 후보 쪽이 손님을 쫓아내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내내 얘기한 게 그 토론에서 내내 얘기한 게 뭐예요? 4452, 4452 이러고 앉았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445입은 새날 구독자를 지금 45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지. 44만 8천인데. 아니 4452이 아니지 그건 44만 8천인데 44 그리고 그게 445입이야. 반올림이 4452야. 어디다 대고 4452 4452 그래. 기본 팩트도 틀려가지고 말이야. 그래놓고선 그 바로 이낙연 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을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는데 자기가 다수일 때는 그렇게 하고 흐흐거리고 이게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민주주의의 정신을 갖다 위배했다고 이승만의 사서니까 똑같다고 자기 당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앉았어. 이게 당대표가 이전에 당대표를 했던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그런 작태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대장동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된다. 이따위 망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꼭 살펴봐야 되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당대표가 되던 날 통과됐던 게 대통령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를 만들었을 때 그거 꼼꼼하게만 살펴봐도 심지어 법대 출신이잖아요. 내가 분리할 조항이 뭔지 적당히 끼워넣어서 바꿀 수도 있어요. 꼼수로. 근데 손도 못 대고 가만히 있었고 멍하니 있다 당한 거죠. 자, 다음에 연령별, 지역별, 지정당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일단 홍준표의 10대, 20대에서의 지지율 눈에 띄시죠? 그렇죠. 이거 홍준표가 지금 유일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0대가 홍준표 지지해줄 거라면 홍준표는 지금 어떤 벗을 기세. 이런 거고요. 벗겠어요. 나머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자,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27, 윤석열 16, 홍준표 13, 이낙연 11인데 개별 후보들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후보이고요. 뭐 인천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광주 전라 이재명 43, 이낙연 23 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긴 지나갔고요.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63, 이낙연 21 지금 이게 훨씬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호남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추세가 훨씬 더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후보들 증감 상세를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색깔 칠해놓은 거. 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러다 여론조사 전문가 되겠어요? 거의 그 수준.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들 오셔갖고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 밖에서 얘기합니다. 야 이거 뭐. 권순정, 이은영이 인정했으면 뭐 다 한 거죠 뭐. 그렇지. 자기들 왜 부르냐고. 네가 다 할 거면 왜 부르냐. 이렇게. 자,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여기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주보다 8% 올랐어요.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마이너스 7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추세인 거죠. 경선 그렇죠. 끝나지 않았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재명이 후보가 된다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낙연이 자기 지지자를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4% 올랐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으로 지금 썰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고요. 진보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2% 올랐고 이낙연 후보가 3%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 성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재명은 남자들이 많이 지지하고 맞습니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여자들은 없었죠.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여성층에서 3%가 올랐어요. 이낙연 후보는 여성층에서 6%가 떨어졌습니다. 느끼한 오빠를 빼기 시작한 거다. 느끼한 오빠를. 근데 왜 여성층에서 빠진 것 같으세요? 여성층에서 응. 이낙연 후보? 예. 왜요? 있잖아요.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누군가를 갖다 끌어내려서 뭔가 반대적으로 나를 갖다가 돋보이게 하는 거. 이런 식의 화법 여자들 진짜 싫어합니다. 공약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진짜 미팅 같은 무슨 데 가서 화법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깎아서 내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화법들 있잖아요. 아니, 그건 남자도 싫어해. 다 남자도 싫어하죠. 그 특히나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소개팅 같은 데 나갔을 때 그런 화법을 갖다 쓰게 되면은 항상 애프터에 실패를 했습니다. 몇십 년 전 그런 얘기라고. 언제적 얘기예요? 그 그 소개팅. 30 비유 실패. 아니 상대 여성이 그런 노래를 부르죠. 똥 밟았니? 년 전 그 여성 관련된 정책에 있어도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에서 처리하고 남자들도 맞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뭔가 베풀어주는 게 시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낙연 후보가 소개하는 패턴이나 듣다 보면 우리가 약한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했어. 어때라고 추미애 후보한테 물어보면 추미애 후보 떨떠름하게 받으면서 하면 하는 거죠. 뭐 예. 별로 그렇게 새로운 것도 없는데 그런 시대 분위기가 정말 가부장 사회에 있었던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여서 이게 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호감도가 올라가는 예,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쪽에 있는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 직업별로 했을 때 자영업자한테 이재명 후보가 5% 올랐어요. 윤석열은 10%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마이너스 2. 저건 진짜 식이거든요. 저건 진짜 미스터리인 게 뒤늦게 위기감을 느낀 이낙연 후보가 자영업자한테 20조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왜 2%가 빠졌을까? 못 믿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해보고 했으니까 20조 풀겠다 그러면 저 자식 저 갑자기 지가 대표로 할 때 20조 풀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성수형 근데 이낙연이 우리 공교의 적이 아니야. 그만해. 어차피 원팀 돼야 돼. 이분 그럼요. 이 김성수 때문에 경선 불복하면 어쩌려고. 적당히 해. 여보세요. 경선 불복하면 성수 때문인 걸로 하자. 저는 그래도 그 비하어도 안 쓰고 그러면서 열심히 원팀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어쨌건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12%예요. 어느새 멀어져가네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느낌. 성수에 한마디 하겠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대 이제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내려가고 올라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상당한 많은 협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주소, 그러니까 제 집은 저는 뭐 이사를 다니니까 고시원으로 이사를 다니니까 제 집 주소는 공개가 안 됐는데 친정엄마 집 주소는 모든 선물이 어찌됐든 간에 제가 못 받으니까 친정엄마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와 친했던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면서 저한테 막 악성 댓글도 달고 진짜? 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심하네,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항의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않았던 분들은 정말로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이낙연 후보님을 지지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협박을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받으면서 진짜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아주 심하게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면서 혹시 누구 왔냐라고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지지율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댓글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저희 캠프 내 다른 대변인들도 그런 경험을 있는 분들이 좀 몇몇 분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이수진 의원 나와가지고 그분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 후에 당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정치인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거는 그 방송 보시고요. 정정래 대선 이야기 보시고. 자, 어쨌건 정리.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정리할게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올랐잖아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 다 합쳤더니 이게 지금 1.2% 올랐고요. 이낙연 후보는 지금 전체에서 마이너스 5.1, 민주당 지지층에서 마이너스 6으로 떨어졌습니다. 요거 이 평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거는 네거티브 때문이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등 계속 찍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해야지 이제. 자, 다음에 그 대선 후보 지지 강도는요. 윤석열이 제일 높다는 73%, 이재명 65, 이낙연 65인데 요거는 아마 저쪽에서 상당히 비관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 교체가 안 돼. 그래갖고 윤석열의 1등이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저쪽은 진영이 위험해지는 괴멸되는 거죠. 거죠. 근데 계속 제가 그 야당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굉장히 잘 막고 있고 홍준표는 예상외로 빈틈이 많아지고 있고 유승민은 공격을 잘 못하고 꼭 토론회 끝난 다음 날 뭘로 써서 내놨습니다. 그날 순발력을 못하니까. 이런 과정에서 의외로 선방하면서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 게 하태경이고요. 홍준표 공격할 때는 원희룡이랑 둘이서 한 팀을 먹고 합니다. 홍준표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다. 이게 좀 안 돼 보여서 전 홍준표 여성 지지층이 올라간 이유가 토론회에서 그래도 예의 지키려고 하면서 아이고 뭐면서 말 참는 예. 사실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럼요. 매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30, 이낙연 16, 심상정 4, 박용진 4 이 순서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특별히 볼 건 없어요. 홍준이 어떻게 계속 사가 나오는지 자, 모르겠어요.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요. 홍준표 25, 윤석열 19, 유승민 10. 그러니까 홍준표도 사실 그 지난주에 비해 떨어졌고요. 윤석열 떨어졌는데 이거는 곽상도 효과라고 분석을 하다. 그렇죠.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네. 바로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근데 싶어요. 윤석열은 본인 요가예요. 본인도 아버지 집을 만배 누나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그 지금 많이 저게 개입이 안 됐지만 조금 더 그 저게 반영이 되면 900만 분의 1의 확률로 만배 누나가 하필이면 연희동에서 개를 갖다 키울 만한 집을 찾고 그래서 가가지고 30억짜리 집을 갖다 19억에 깎아서 파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죠. 그리고 개 키운다던 집을 빨리 얻어놓고 어쩜 그렇게 바로 안 들어가. 월세고 나고 말이 안 그냥 되잖아요. 수원에서 살고 그 연희동 집으로는 안 들어가. 아니 그것은 여론조사 기간하고는 조금 그 반영이 좀 벗어나죠. 덜 된 네. 것 같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의 영향이 아닌가. 지금 뭐 방어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방어는 얼렁뚱땅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그렇게 예리하지 않기 때문에 얼렁뚱땅 방어는 잘하는데 윤석열이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저는 도리도리 윤이 아니고 버퍼링 윤이라는 맞아요. 별명이 또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 한 3, 4초 그렇죠, 정도는 항상. 버퍼링이 계속 걸려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알코올성 치매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토론의 원래 생각 안 결과를 나는 거. 보면서 오히려 뭐 망원은 요즘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망원을 안 하기 때문에 버퍼링이 생긴 건데 업데이트 좀 망원도 하셔야 안 돼요. 하고 망원도 합니다. 뭐 내가 청약통장을 모르겠냐 치매 저- 환자도 아니고. 그거는 망원보다는 무지죠, 무지. 아니 뒤에 붙은 것 내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거 모르면 그래서 치매 오늘 환자지. 사과했어요. 예. 그게 자기 맞아요. 윤석열 없는 윤석열 TV에서 생방할 때 네. 윤석열이 없던 이유가 다 나왔던 거죠. 이게 출연하고 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어디 가서 무슨 헛소리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정도가 굉장히 큰 거여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전역병들 이 전역병들 만나갖고 얘기할 때는 전역병들 대놓고 그랬어요. 남의 공약을 베끼는 대신에 좋은 공약을 내놓으시라고. 또 뭐 그런 게 그냥 그대로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안보에 친다. 대해서는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무능이라는 또 비판을 자, 받았었고. 이제 가상 대결. 대박이었죠. 가상 대결 사실상 양자 대결. 이거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재명 43, 윤석열 34. 여러분들이 색깔 파란색 색깔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양자 대결 때 왜 이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를 붙였을 때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되겠냐? 그러니까 누가 이길 것 같냐? 지금 현재는 진영들이 다 될 사람 밀어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이재명 43, 윤석열 34, 지금 9포인트 차이 나죠? 예. 이것을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자, 민주당이 가장 힘들어하는 서울을 이겼어, 서울.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잖아요. 그래요. 윤석열이 나오면 이재명이 이겨요. 예. 그러면서 10, 20, 30, 40, 50까지 이재명이 이겨요. 다 이겨. 그러면 이게 상당히 필승 카드일 수 있고 또 서울 서울을 지금 이겼어요. 고전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오면 윤석열을 이깁니다. 서울, 놀라운 거예요. 인천, 경기 그리고 그 충청은 지금 서로 충청만 좀 예외죠. 경쟁적 예. 하는 네. 거고 전라도 당연히 이길 거고 다음에 부울경도 이기고 강원 제주까지 이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이겨버리죠. 불경 빼고 충청 정도에서는 경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서울하고 10대 20대를 이재명이 나오면 윤석열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경쟁력 차원에서. 표본 오차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9%포인트 이상 되게 되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위로 올라가고 이재명이 깎였다고 쳐도 그 오차 범위 바깥에서 확실한 승기라는 거. 이건 지역과 연령에서 잃었던 지역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서울과 10대. 자, 그리고 이낙연과 윤석열 붙여볼게요. 뭐 이게 붙이는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낙연 37, 윤석열 35. 여기서는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9포인트 차이 났잖아요. 여기서는 2%. 그래도 이기긴 이겨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그 연령별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10대, 20대는 윤석열한테 져버린단 말이에요. 10대 20대 져가지고 못 이겨요. 그리고 서울도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역이나 연령대에서 져버린단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과 홍준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43, 홍준표 37. 오히려 높아요, 윤석열보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뭔가 그 둘 중에 비교할 때는 윤석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령별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진짜로 이게 문제야. 10대, 20대에서 홍준표가 이겨요. 진단 말이야 저기서. 서울은 다행히 이재명이 이기는데 그렇죠. 10대, 20대에서는 져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놀이 게임의 크게- 캐릭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홍준표란 캐릭터가 주는 매력이 꺼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다행히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연말까지 가면 좀 꺼질 텐데 문제는 11월에 홍준표가 당선되지 못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많이 나죠. 20%포인트나 차이가 지금 바람이죠, 나네요. 바람.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 이대 남 거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근데 홍준표 씨가 한 말 기억 안 나. 2대 가신 애들 뭐 패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여자들은 잘 안 나오는데 2대 남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 2대 남이? 2대 나온 실제로 남자? 지금 FM 코리아 어. 같은 경우는 가면은 홍준표를 그 찍어주기 위해서 당원으로 지금 신청하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FM 코리아가 워낙 그쪽에 쏠려 있기도 하고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일반 20대 게임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꽤 괜찮은 걸로 고집장인 노인네 같지만 왠지 강단 있고 한때 검사도 했었고 이래가면서 지금 재미있는 캐릭터로 소비되고 있어요. 이게 적어도 한 두세 달은 걸리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예. 되는 게 MLB에서는 윤석열을 밀어줘요. 그리고 그 FM 코리아에서는 홍준표를 밀어주고 있는데 FM 코리아는 축구 동호회들이고요. MLB는 그쪽은 야구 동호회거든. 야구 동호회가 야동을 보는 데가 아닌 이상 예. 도대체 어떻게 윤석열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게 거예요. 스포츠 특성이 야구는 1대1이고 축구는 다구리다. 집단이다. 이러니까 이게 스포츠 성향 소비하는 것들 좀 차이가 있어요. 지지구가 야구가 달라요. 어떻게 1대1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투수랑 타자랑 대결하는 아, 게 되니까 그래서? 1대1 대결이라는 거에서 MLB 파크가 있는 건 윤석열 쪽에 가는 게 자, 있다면 그리고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낙연과 홍준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낙연 36, 홍준표 40. 친해? 진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져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물론 여론조사가 MBS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막 열 몇 개 되는 여론조사들이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이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예. 이낙연은 또 민주당 후보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하고 지금까지 캐릭터까지 다 포함이 돼서 홍준표랑 붙으면 진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후보를 찍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요. 종합 한번 해볼까요? 종합. MBS 여론조사 종합. 다자 이길 경우에 이재명이 윤석열을 12% 이긴다. 진보 진영에서 투표를 해봤더니 이재명이 이낙연을 30대 16으로 이긴다.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6% 차례 이긴다.
가상대결 붙여봤더니 이재명이 윤석열을 43대 34로 이기고요. 이낙연과 윤석열은 이낙연이 이깁니다. 근데 이재명과 홍준표를 붙였을 때는 이재명이 이기는데 이낙연하고 홍준표를 붙이면 홍준표가 이깁니다. 예.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28.8%. 예. 그리고 1,007명이 응답한 여론조사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MBS 여론조사 소감 일단은. 뭐 일단 박스권을 뚫었고 그리고 그쵸. 이제 그 대권 후보로서 그 자기의 강고한 지지층과 더해서 일정한 그 진보와 민주주의의 그 어떤 흐름들을 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무너지는 지지율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를 통해서 뭐 언론에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지지세가 견조해지고 있고 지지 연령층 뭐 성별 지역 모든 면에서 더 이제 다양성을 획득하면서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렇게. 그리고 짧게 하나 전해드릴 것이요. 경기신문이 제가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RN 땡땡이랑 여론조사 한 것도 잠깐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뭐 RN서치 조원 시에나의 공정 이런 데는 잘 보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양자 대결 보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승,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승, 다음에 이재명, 유승민 당연히 승. 유승민은 13%밖에 안 나오네. 더블 플레이 이재명, 원희룡 이거는 뭐 거의 4배 차이 나는데 이재명 승. 원희룡을 다음에 밀어야 돼요. 이낙연, 윤석열은 이낙연 신승. 다음에 이낙연, 홍준표는 이낙연 승. 이낙연, 유승민은 이낙연 승. 이낙연, 원희룡은 이낙연 승 이렇게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 역시 이재명이다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는 여기까지.